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사실을 과세 당국이 과연 알고 있을까에 대한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험금 지급 명세서와 보험 계약자 등 명의 변경 명세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먼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월 납입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보험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해당 보험 상품에서 지급되는 만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납입자와 수령자가 다르면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납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되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대해 과세 당국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이라는 부분을 보면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여기에서는 해약 환급금 및 중도 인출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명의 변경을 취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말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이라는 항목을 보면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 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자 또는 명의 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 변경 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 변경일에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는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금을 받는 자와 보험료 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 누계의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까지는 보험금 지급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보험금 지급 누계액 1천만 원 미만으로 2008년도부터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득세법 지급 명세서의 제출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 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 중에서 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저축성 보험에 보험 차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비과세되는 저축성 보험인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명세서의 내용에는 보험의 종류, 지급 보험금액,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 계약일, 그리고 보험 사고 발생일, 그리고 명의 변경 일자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금 수취인, 그리고 해당 보험의 보험 계약자, 가장 중요한 부분 보험료 납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보험금 지급 명세서가 제출이 되면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험 계약자 등 명의 변경 명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 등 명의 변경 명세서에는 보험의 종류, 납입 보험료, 명의 변경 일자, 명의 변경 사유, 명의 변경 유형, 그리고 변경 전 명의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변경 후 명의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리고 변경 전 명의자와의 관계까지
모든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출되고 나면 과세 당국은 이 보험 내용에 대한 명의 변경 전 명의자, 변경 후 명의자, 그리고 명의자와의 관계까지 모두 알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보험 상품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물게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은 과세 당국은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절세 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통한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자 및 수익자 지정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